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충정을 이해한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 지역을 누비며 일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별도 일정 없이 내일로 예정된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째 10만 명을 넘었고 재택치료자도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홀로 재택치료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50대 아버지가 청소년 보호시설을 떠돌며 자란 20대 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집 주변 편의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발언으로 하루 종일 출렁였습니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안 후보는 이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보도 아닌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틈타 상중에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격정적인 말도 쏟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돌렸습니다.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안 후보는 조롱과 모욕을 철회의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 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우가 없어도 너무나 경우가 없는 짓입니다. 단일화 철회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국민의힘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오전만 해도요, 안 후보와 윤 후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일화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한마디로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먼저 강은하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안 후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일화 관련 논의를 해보자고 한 만큼 당혹스런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외라는 분위기입니다. 소통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외였다.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는 뜻까지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내에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단일화 제안을 하다가 갑자기 또 완주 선언을 했다면 조변 섞게 하는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일화 이슈가 일단 가라앉게 된 만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합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손영일 차장 나왔습니다. 자, 안 후보는 왜 단일화 제안을 했다가 철회했을까요? 네, 단일화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 단일화 제안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안 후보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일화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안 후보 오늘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정말 단일화는 끝난 거냐 이런 취지로 두 차례나 물었는데요. 두 번 모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요. 예, 국민의힘의 조롱과 모욕으로 안철수 후보의 자긍심, 명예 이런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예. 안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롱, 진정성 폄하, 모욕,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상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안 후보가 불쾌했던 대목, 그건 바로 윤 후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그동안 윤 후보는 전화 2차례, 조문 1차례 등 총 3차례 접촉을 먼저 했습니다. 안 후보 주장과 달리 윤 후보 측은 접촉도 3차례나 했고 오늘 통화에서는 단일화와 관련해 만나자고까지 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단일화 협상에서 진전까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답을 하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이런저런 사람에 끼어들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서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건 사실입니까? 윤 후보가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안 후보가 단일화 대가로 경기지사를 원했거나 후보직을 사퇴할 거란 얘기들인데요. 이준석 대표 등 단일화와 관련해 이런저런 언급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출마설, 후보 사퇴설 등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출처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예, 오늘 오전 9시 반 윤 후보가 먼저 안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30분 뒤에 안 후보가 다시 전화를 걸어 1분 남짓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단한 안부에 대해 묻고 단일화에 대해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후보는 안 후보와 직접 만나 담판을, 안 후보는 대리인들 간의 협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 2시간 뒤에 안 후보가 돌연 기자회견 공지를 한 겁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기자회견 소식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안은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는데 왜 일주일 만에 철회했을까요? 여론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흐름을 보면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그 이후로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을 끌면 단일화 효과를 윤 후보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끝났을까요? 야권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는 승리 가능성을 한창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계속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후보들의 의지가 있다면 전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단일화 2차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투표용지 인쇄일, 즉 오는 28일까지 국민의힘의 구애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윤 후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자존심이 상했고 특히 윤 후보에게 화가 많이 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직접 만나러 가 담판을 짓거나 삼고초려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 곧바로 내일 4당 후보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안 후보의 주적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겁니까? 지난 두 차례 TV 토론을 보면 안 후보는 윤 후보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 단일화도 염두에 둔 행동이었는데요. 내일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말 단일화에 마음이 떠났다면 윤 후보를 매섭게 공격할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TV 토론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손영일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야 마크맨 차례로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린 대로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지금쯤 후보들 모두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다만 이재명 후보는 막판까지 유세 현장에서 표심 잡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아예 하루 일정을 다 비우고 토론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두 후보 마크맨 유준,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TV 토론 준비에 앞서 경기 남부 유세를 펼쳤습니다. 수원을 찾아 첫 경기도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가 키워줘서 경기도로 왔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키워주셔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경영할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했는데요.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19가 적힌 널빤지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십시오! 일기 신도시 안양 평촌을 찾아서는 공약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두꺼비도 깨끗한 새 집에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 집에 살아보자고요.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 창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내일 있을 TV 토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1, 2차 토론 때와 달리 내일은 공세적인 태도로 윤석열 후보를 계속 압박할 계획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 유세를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케이! 빠르게 가! 3차 TV토론을 하루 앞둔 오늘은 방송 연설과 광고 촬영만 했을 뿐 TV토론 준비에 올인했습니다. 3차 TV토론은 경제 분야에 국한된 만큼 경제정책 분야 전문성을 드러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 이 후보가 말한 35조 원에 턱없이 모자라다며 이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잘 준비한 후보는 윤석열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거티브는 가급적 자제하되 이 후보가 공격해올 경우 최근 논란이 된 옆집 비선 캠프 의혹으로 맞받아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유세는 이준석 대표가 이끌었습니다. 아니 성남시장 한다, 경기도지사 할다 뭐 잘한다 그래서 봤더니만은 업무 추진 및 법인카드 하나 제대로 못 써가지고 옆집에 누가 새들어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왜 샌드위치를 30분씩 사다 주며. 윤 후보는 내일도 공식 유세 일정 없이 자택에서 토론회 준비만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1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용민 기자입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지금 대선 판도를 좀 훑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두 3개의 여론조사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9%로 38.7%를 기록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4.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나머지 조사들도 같이 정리가 돼 있죠. 역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대체적으로 보면 윤 후보가 미세하게 상승했고 반면 이 후보는 하락하는 모양새로 결국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격차가 벌어지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반갑지 않을 텐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번 주부터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예.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은요,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주말을 거치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경합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거라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예. 취재를 좀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보셨던 야권 단일화입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제안 철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일화 이야기만 나오면 응답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결국 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인데요. 예. 그런데 이 단일화를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사라질 경우 이들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이 후보 지지율도 오를 예.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이 지지세가 반등할 거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죠. 네, 예. 이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샤이 이재명입니다. 샤이 이재명, 예. 우리가 보통 이 샤이 표심이라는 게 본인이 지지는 하지만 그 지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걸 좀 꺼려하는 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일단 이 샤이 표심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예로 들어 설명해 볼 텐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42.4%, 반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38.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저 두 비율 사이에 차이가 있죠. 이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지율의 차이가 바로 샤이 이재명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찍기는 좀 주저하게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좋은데 이재명 후보는 좀 주저하게 된다. 이 표심을 자극해서 끌어오면 네.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샤이 이재명의 대표적인 세대로 2030 여성을 꼽는 분위기입니다. 네. 2030이 여성이 샤이 이재명이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 분위기 당연히 상승세를 이어간다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일단 이 본격 선거 운동 기간 현장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중도층과 부동층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요. 유세 현장에서 보이는 후보의 이 어퍼컷 세리머니나 지지를 호소하는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재미있다, 신선하다, 혹은 친근감 간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역시 유세전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현장에 강한 윤 후보의 모습 덕분에 여론의 이목, 또 이슈가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법인카드 의혹, 네. 또 이른바 옆집 논란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다며 이 역시 유리한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샤이 이재명 논리대로라면 이제 정권 교체 여론하고 또 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지지율하고 거기에도 또 샤이 윤석열 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선이 17일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지지율을 출렁이게 만들 만한 이슈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지만 단일화 이슈는 선거 전날까지 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세 차례 남은 TV 토론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후보 또는 당 관계자들의 발언 논란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강원 유세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송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윤석열을 국민이 키웠냐? 문재인 대통령이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본다. 저렇게 배은망덕한 놈을 잘 못 알아보고 검찰총장을 시키면 되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파장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예, 방금 짚어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주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가 아니라 표가 될 만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하는데요. 방역 완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까지 남은 약 2주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정책 물량 공세를 펼 계획입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하게 과잉 방역 중단하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에 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강남의 공급량을 늘리고 용적률도 현행 200에서 300%에서 50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등을 포함해서 65만 4천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강남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구룡마을 12,000호에 이어 서초구의 5만 호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가 발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피해보려고 민주당이 영끌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온갖 악법과 무능한 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자 심판을 피해보려 영끌이라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 등이 담긴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또 이재명 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200만 원의 월... 네, 열왕제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패러디 전쟁,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패러디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선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듯한 합성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자, 윤 후보가 저럴 일은 없을 거고 영상 패러디물도 꽤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윤 후보의 TV 광고에 각종 의혹 보도와 이 후보의 광고를 합성한 영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광고로 편집한 겁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네, 저렇게 합성을 하면 윤 후보 지지자 쪽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TV 광고 사이사이에 이 후보의 문제 발언을 넣어 편집하기도 하고요. 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임명을 발표하던 내용을 지지선언이라고 비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 검찰총장 임명 당시 화면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격파와 어퍼컷. 자, 유세장에서 한 후보들의 행동,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어제는 부스터 슛이라는 네네. 발차기를 선보였었죠. 오늘은 공약 9단이라고 쓰여 있는 태권도복을 입고 주먹 격파에 나섰습니다. 검정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이게 태권도 유단자는 아니고 이제 공약 유단자다.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인 거죠.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걸 텐데요. 네, 이 후보는 방역 지원금 관련 추경안의 국회 통과나 방역 수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 중인데요. 코로나19 변이로 위험성도 낮아졌다며 이를 동물에 빗댔습니다. 위험한 곰탱이에서 이제는 쬐깐한 족제비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 하셨던 분들은 밤 12시까지 식당 다니고 당구도 좀 치고.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윤 후보의 어퍼컷은 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윤 후보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늘은 어퍼컷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그 장면을 계속 활용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납니다 하면 다시 확산되는 게 몇 번입니까? 그래서 QR코드도 이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까 도대체? 네, 요새는 패러디가 참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누구일까요?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가수 이은미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이 후보가 작사가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노래 제목이 28인데 들어보시죠. 빨간 치마를 입고 제법 예뻤던 나게 눈을 떼지 못하던 그때를 기억해 28 우리의 봄.
선거송은 아니고 사랑 얘기 같은데요. 네, 표면상으로는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를 예전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도 가사에 중의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논란 등으로 김 씨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유권자의 감성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김혜경 씨였다. 김혜경 씨뿐 아니라 지금 윤 후보 부인이죠. 김건희 씨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예. 허위 이력 무속 논란으로 곤란해진 김건희 씨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첫 주, 네. 두 후보 배우자 모두 물밑 조력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후보 배우자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풀어가는 동안 재택 치료자는 하루에 수만 명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이 치료지 격리나 방치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재택 치료 도중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증상 좀 얘기해 주세요. 확진자는 맞죠? 네네, 연락고요. 오후 2시, 오전부터 전화로 상담한 재택치료자 수가 250명에 달합니다. 통화가 길어지면서 걸려오는 재택치료자 전화는 거의 받지 못하고 남겨진 번호로 다시 연락하는데 전화 받은 때부터 다시 전화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도 대기 중인 환자가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주말 동네 병의원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서울 전역에서 전화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말이고 계속 보건소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연결이 안 된 상태라서. 예, 그거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연결 안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주말에도 운영되는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에도 전화가 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도 네,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 항상 많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재택치료자들은 주말에는 더욱 의료 상담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거의 한 10번에서 나해도 한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말이 더 다가오면 더 불안하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좀 방치될까 봐. 어제 오전에는 혼자 재택치료 중이었던 50대 남성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가족을 별도 장소에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남성의 기저질환 유무 등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여기다 확진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10만 명이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만 정작 어젯밤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습니다. 밤 10시 거리 모습은 어땠을까요? 홍유라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음식점과 술집들이 문을 닫아야 했던 밤 9시지만 마포구 홍대 클럽 거리는 화려합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늦춰지면서 북적이는 술집에는 빈자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빼곡히 서 있고 클럽 앞에는 긴 줄도 있습니다. 이제 1시간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9시에 집을 가야 한다랑 10시에 집을 가야 한다. 그런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10시에 이제 술 마시다가 10시에 이제 집에 간다 하면은 뭐 그냥 좀 괜찮지 하는데 9시면은 이제 약간 약속 시간을 조금 빠르게 잡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많은 인파에 놀라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는데 조금 이게 위험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밤 10시 음식점과 술집에 불이 꺼지고 시민들이 우르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일부는 아직 흥이 가시지 않은 듯 문 닫은 술집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함께 소리 높여 따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 꺼진 가게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기도 합니다. 사적 모임 6인 밤 10시 영업 제한은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부모라 해서 모두가 부모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을 떠돌며 자란 20대 딸이 오랜만에 찾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도움으로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만 부모에게 보호받기는커녕 상처만 받았을 딸의 처지가 안타깝고 참담하고 또 화가 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젊은 여성이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계산대 앞에서 불안한 듯 바깥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직원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소주를 사오라는 심부름 때문에 편의점을 찾은 여성. 직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112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딸을 데리러 편의점에 나타난 아버지. 계산대 안쪽으로 피해 있는 딸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직원이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112 신고 8분 뒤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여성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도 많이 부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인 딸은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청소년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버지 집에 외출했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대인 아버지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심리치료를 받은 뒤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친족강간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역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기꾼도 극성입니다. 가뜩이나 힘들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건데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번 뉴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행사기념품을 제작해 납품하는 A씨.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줄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80% 급감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 지난 17일. 간단하게 왔던데 필요하시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들어요. 미심쩍어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금융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는 피싱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나가지고 뭔 얘기를 했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 그래갖고 문자하고 가서 삭제했고 그걸 안 해다가 신나게 죽었는데 저는 조금 그러네요. 경기도 안산에서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한 피싱 사건도 접수됐습니다. 피싱 사기범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 방역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고 한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한 겁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보낸 가짜 질병관리청 사이트 주소를 클릭해 휴대전화 해킹까지 당했고 결국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대출이다 이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게 문자로 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끊으시고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찰은 또 정부나 금융기관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제 가볍게 소주 한잔 하자는 말 가볍지 않게 됐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소주 가격도 오릅니다. 맥주에 섞어서 소맥 마시려면 이제 10,000원이 넘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돼지갈비에 소주 한 잔, 하루의 시름을 잊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마저도 가격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소주 가격이 7.9% 인상되는데요. 여기에 4월부터는 맥주값도 이 주세가 오르며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주에 맥주, 일명 소맥을 마시려면 10,000원이 넘게 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 장사에 소주 가격까지 오른다니 식당들은 걱정이 큽니다. 한 절반 정도로 됐다고 보시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소주값이 또 오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안 올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단골 고객이 많은 식당이라 당장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좀 지켜보고 두 개 다 오르면은 그때 올릴 계획입니다. 똑같은 그냥 1,000원 정도 해서 5,000원 받는 걸로 2병 드실 거 1병으로 드시는 거고 드시는 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매출도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것이 걱정이죠.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의 이번 가격 인상은 3년여만
주 원료인 주정과 병뚜껑 등 원부자재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해 불가피했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가격 인상 요인이 확실한 만큼 다른 경쟁 업체들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먹거리 가격 인상에 소주값마저 오르면서 가볍게 소주 한 잔이란 말은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언제 러시아가 침공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신세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로서는 의미심장합니다. 핵무기만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데요. 북한이 빌미로 삼기 딱 좋은 말이죠. 세계를 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연 사흘째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격화되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7 лютого, 18 і сьогодні динаміка одна. Це приблизно 60-65 обстрілів за добу. 미국이 16일로 예측했던 러시아의 침공 예상일은 다행히 벗어났지만 우크라이나 내전은 러시아의 침공 빌미가 될 수 있어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긴급 담화를 통해 러시아가 침공 결심을 내렸다고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 We believe that they will target Ukraine's capital, Kyiv, a city of 2.8 million innocent people. 함께 공개한 러시아의 침공 3단계 시나리오에도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 피해를 주장한 뒤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침공을 시작한다고 예측돼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자국 영토에 떨어져 폭발했다는 자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술 더 떴습니다.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발사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우방국들에게는 핵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후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70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독립과 영토 보전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전량 폐기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받은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보상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후회는 우리 안보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되새기며 핵 포기보다 핵 무장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토마스 셰퍼 전 주 북한 독일 대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핵 보유만큼 큰 가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It is an error, I believe, to put too much emphasis on sanction relief, but to them it is they associate it with real dangers to the stability of the system.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더욱더 낮아져서 북한의 핵 고도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과 대척점에선 북중러의 위협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희입니다. 고드름꽃이 주렁주렁 피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어진 한파에 녹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춥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바로 오는 목요일까지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영하 10도 가까이 머무르다가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 전주 영하 5도로 매우 춥겠고요. 낮엔 10도 이상 반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가습기와 젖은 수건으로 실내 습도를 높여주시고요. 더 건조하게 만드는 과도한 난방과 뜨거운 물 목욕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중부 중심으로 2cm 미만의 적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